까칠한 김희용과 함께하는 품질 이야기. 오늘은 통계로 알아보는 IATF 16949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출발할까요? 여러분, 올 한 해 IATF 16949 인증심사 잘 받으셨습니까? 부적합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혹시 중부적합도 받으셨나요? IATF 16949 인증심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엄하고 중후한 심사원, 전문성 있고 카리스마 있는 심사원, 12개월간의 성과지표, 또는 프로세스 맵, 또는 내부 심사 경영 검토, 다양한 키워드들이 연상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IATF 16949 인증심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부적합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통계를 알아보는 IATF 16949 이야기, 바로 부적합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간에 심사가 예고되면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당되는 프로세스 문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보완이나 자체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서 심사원을 통해서 부적합이 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적합이 발행되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IATF 16949 인증심사 시에 가장 많이 중부적합으로 발행되는 IATF 16949 조항은 어떤 조항들일까요? 과연 IATF 16949 어떤 조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탑 10 Major NC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탑 10 Major NC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IATF에서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인증기간 심사 이후 인증기간의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모든 심사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기에 완전하게. 이 IATF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심사 정보의 등록의 적시성 그리고 완전성은 IATF의 인증기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강력한 핵심 성과 지표, 즉 KPI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심사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IATF에서는 IATF 16949 인증심사 통계 자료를 쉽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채널을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IATF에서는 정기적으로 부적합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인증제도나 또는 IATF 16949 표준의 개정 필요성이나 또는 인증기관이나 심사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2020년부터 IATF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인증기관과 소속 심사원들이 공통된 심사 보고서의 형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했는데요.
이른바 IATF 카라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IATF 카라에는 IATF 16949 인증심사 시 발행된 부적합을 등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IATF 16949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의 경우에 발행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 IATF NC 카라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아마 인증기관과 심사원들이 안내를 해 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IATF NC 카라 운영과 관계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회사의 인증기관과 심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 IATF NC 카라는 IATF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IATF 16949의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NC카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IATF 16949 인증심사 시에 발견되는 부적합에 대한 통계 자료가 다음과 같이 발표됐습니다. 참고 자료는 영국의 인더스트리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했고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행된 전세계 IATF 16949 인증심사 시에 가장 많이 발행된 중부적합 관련 조항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중부적합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회사가 받은 중부적합 조항과 이 통계 자료와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통계 자료를 함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발행된 중부적합 탑10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1항 부적합 관리 및 시정 조치가 가장 많이 발행된 중부적합 1위로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합 시정 조치와 연계되어 있는 IATF 16949 추가 요구사항이죠. 10.2.3항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시정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또는 시정 조치 결과가 FMA나 관리계획서 등에 적절하게 반영돼서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부적합 사항들이 발행될 수 있는 조항이죠.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제조 공정 설계 출력입니다. 요구되는 제조 공정 설계 출력물이 완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PFMA,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공정흐름도와 같은 APQP 3단계의 필수 산출물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부적합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여러분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발견사항이 관찰됐을 때 8.5.1항을 근거로 해서 중부적합이 발행됐을 겁니다. 다음은 8.5.1.1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관리계획서. 작성된 관리계획서가 완전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속적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되는데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때 고객 불만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적절하게 관리계획서가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발행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8.5.1.1 관리계획서입니다.
다음은 9.1.1.1항 제조 공정 모니터링 및 측정이죠. 관리계획서와 제조 공정이 불일치되거나, 즉 관리계획서가 제조 공정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발견 사항이 관찰됐을 때, 또는 양상 공정 능력 조사 또는 관리도 운영이 부적절했을 때, 통계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시정 및 시정 조치 활동이 연계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정 및 시정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도 9.1.1.1항 제조 공정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서 중부적합이 발행될 수 있죠. 다음은 7.1.5.1.1항 바로 측정 시스템 분석입니다. 5 코어 툴 중에 측정 시스템 변동에 대한 연구가 바로 MSA인데, MSA에서도 중부적합이 발행되곤 합니다. 측정 시스템 변동이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측정 시스템 변동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너비 변동 이외의 위치 변동, 즉 편의, 선형성, 안정성 등과 같은 측정 시스템 변동이 조사된 근거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 측정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부적합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9.1.2.1항 바로 고객 만족 보충 사항이죠. IATF 16949에서는 고객 만족 성과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정된 고객 만족 성과 데이터가 반드시 이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돼야 되는데, 고객 만족 성과 지표가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설정된 고객 만족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됐다거나, 또는 고객의 스코어 카드가 이용된 근거를 활용할 수 없다거나 확인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적합이 발행될 수 있겠죠. 다음은 8.5.1.5항 바로 총체적 예방 보전입니다. 보전 계획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거나, 계획된 보전 활동이 수행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또는 예비품에 대한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예비품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발견 사항들이 관찰됐을 때 부적합이 발행될 수 있겠죠. 다음은 탑10의 10번째 6.1.2.3항 바로 비상계획입니다. 특히 비상계획은 전세계 팬데믹 사태를 고려했을 때 공급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외 환경적 이슈이기 때문에 IATF 16949 심사원 관점에서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고객에게 공급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리스크가 분석이 되고 평가되고, 그 결과 필요한 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매우 관심 있게 봤을 겁니다. 때문에 공급 지속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IATF 16949 심사원이 확인했을 때 높은 빈도로 아마 심사를 수행했을 텐데요. 그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행된 조항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탑10 메이저 NC 중에 첫 번째가 부족한 미 시정 조치, 두 번째가 문제 해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바로 문제인 부적합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에서는 비단 IATF 16949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 문제 해결과 관계된 공급망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과 요구사항들이 채택되거나, 또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관계된 공급망의 대응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슈 사항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IATF에서도
IATF 인증 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인증 규칙은 인증기관과 심사원들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객 리스크, 성과 경영에 따른 심사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 기획에 대한 조직의 정보를 분석할 때 고객 불만, 고객 스코어 카드 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계획을 통해서 고객 불만이나 고객 성과 그리고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심사에 중점적으로 심사돼야 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5.8항 현장 심사 활동 수행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 심사 때마다 심사원은 실행된 시정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고객 불만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고객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 성과가 부족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객 성과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계획에 대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부적합을 발행하도록 룰에서 인증기관과 심사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심사원들은 이 IATF 룰에 따라서 조직을 심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사의 우선순위가 바로 고객 불만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위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IATF 16949 인증 제도의 속성과 특징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왜 이런 부적합 통계 자료가 나타났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ATF 16949에서는 왜 이렇게 고객 불만 그리고 고객에 대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둬서 심사를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 고객들은 이미 공급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이 과거부터 존재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의 경우에 모든 GM의 공급망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BIQS 전략이 있죠. 30개 제조 공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30개 이 전략에 대한 실행이 이 BIQS를 통해서 요구되는데 바로 GM이 탑10 BIQS 실패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그 실패 사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문제 해결과 관계된 이슈들이 5번째 그리고 7번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AG와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의 탑10 이슈를 발표했는데 탑10 이슈 중에 OEM과 그리고 OEM의 서플라이어가 선정한 핵심 이슈 1위가 바로 문제 해결과 관계된 우려사항입니다. 그만큼 과거부터 자동차 산업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과 관계된 고민과 그리고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동차 산업의 특징과 그리고 취약 요소를 IATF에서는 인식하고 그것을 IATF 16949 요구사항과 IATF 16949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에 반영한 결과로 오늘과 같이 시정조치와 그리고 문제 해결이 최상위 중부적합 발행 건수로 아마 이 통계 자료가 분석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IATF 16949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저 까칠한 김위원만큼은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2년에는 더욱더 화이팅해서 보다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저 까칠한 김희연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